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도서관에서 제목을 안 본 상태에서 재미있는 책을 고르는 방법을 먼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엄청 낡은 책을 고르시면 돼요. 요렇게 엄청 사람들의 손때가 많이 묻어온, 아주 그렇게 좀 더러워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누가 여기 물을 흘려가지고 훼손이 된 것 같아요. 책도 엄청 더럽죠? 근데 이 안쪽은 생각보다 깔끔하게 보존이 돼 있습니다. 이런 책이 진짜 재밌는 책이에요. 저는 이 향수라는 이 소설을 읽기 전에 2008년도인가 2009년도인가 해가지고 영화를 먼저 봤습니다. 영화를 봤을 때 그 그르누이라는 그 캐릭터가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내용 자체도 다른 데서 이렇게 보지 못했던, 정말 너무나도 신선하고 영상미도 너무 뛰어나고, 그 냄새라고 하는 이런 소재를 청각과 시각을 통해서 표현했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좀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고,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설은 제가 이번에 요 소설을 읽으면서 정말 그 영화를 아주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한 게, 특히 초반에 이제 그르누이가 태어나고 자라는 과정은 영화랑 소설이랑 되게 비슷하고, 이 소설의 중간 부분은 영화에서 조금 빠져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뒤쪽에서 다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향수, 이 책의 저자는 독일인인데, 시대적인 배경이라던가 나라는 프랑스 대혁명이 있기 전, 이제 아주 더러운 파리의 시장에서 일하는 생선장수가 아기를 낳게 되는데, 이 엄마는 아기를 그냥 아주 더러운 장소에서 출산을 하고 그냥 죽게 내버려 두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사람들한테 발각이 돼가지고,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 아이가 바로 그르누이예요. 다른 사람과는 다른 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볼 때는 시각이라던가 청각이라던가 기관을 통해서 세상을 인지하는데, 이 그르누이라는 애는 냄새를 엄청나게 민감하게 맡을 수 있는 애예요. 아주 멀리 있는 냄새, 오래된 냄새, 그리고 우리가 구분해내지 못하는 그런 냄새들까지 아주 예민하게 맡을 수 있는 애기 때문에 언어가 필요 없는 거죠. 모든 정보를 다 냄새로 인지를 하기 때문에 말도 되게 더듬더듬하고, 그래서 그런지 어떤 사고 방식 자체도 사람들과의 관계보다는 그리고 내면과 자연과의 관계에 더 집중을 하면서 잘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는 데마다 엄청 미움을 받습니다. 냄새에는 엄청나게 천재지만은 사람들은 이 아이를 굉장히 섬뜩해요. 자신의 채취는 전혀 없거든요. 냄새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섬뜩한지는 잘 모르지만 그냥 무의식적으로 되게 기분 나쁜 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따돌림을 당하고 어디 가서 이렇게 천대받고 약간 그런 유년기를 거치다가 가죽을 이렇게 만드는 무두장이 밑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되는데, 축제가 있던 날이었어요. 축제가 있던 어떤 밤에 어떤 진짜 말도 안 되게 좋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기존에 맡았던 꽃냄새라던가 풀냄새라던가 차원이 다른 그런 아주 황홀한 향을 맡아서 그 향을 쫓아서 그 어둠 속에 그 광장을 이제 헤매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냄새의 근원지가 빨간 머리를 하고 있는 어떤 소녀였던 거죠. 그 소녀한테서 나는 그 채취, 그르누이한테는 그게 정말 너무나도 황홀한 향. 근데 여기서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소녀를 이제 죽이게 되거든요. 근데 이 장면이 영화에서는 좀 더 이제 납득할 수 있게끔 나와요. 이런 황홀한 경험을 하고 나서 발딘이라고 하는 약간 퇴물이 되어가는 그 향수 제조업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한테 이제 가죽 배달을 가거든요. 그래서 자기 능력을 좀 보여주고 향수 제조를 이제 발디니의 도제가 되기 위해서 걸로 들어간 거죠. 이 그르누이의 목적은 뭐였냐면은 그 냄새를 이제 가둬둘 수 있는 그런 걸 기술을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 소녀를 만났을 때 황홀한 향은 그 소녀가 죽어버리면 그 향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향을 간직하고 싶었기 때문에 향수 제조업자한테 어떻게 에센셜 오일을 만드는 방법, 이런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지만 결국 만족을 하지 못해요. 얘가 자기 스승한테 배운, 어디를 가면은 되게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있다 해서 찾아간 곳이 이제 그라스입니다. 여기 이 소설을 보면은 이 향수라던가 이 향에 대한 그 묘사가 정말 너무 탁월해요. 이거는 다른 소설에서는 정말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냄새 덕후가 아니면은 만들 수 없는 그런 소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라스에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배운 기술로 궁극의 향수를 만들게 되는데, 그 향수의 재료, 향수를 만들 때 여러 가지 오일을 섞거든요. 여기서는 로르라고 하는
그 여인의 채취를 12명의 여인의 그 채취를 담은 에센셜 오일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살인을 하게 돼요. 왜냐면 그 죽이지 않고서는 이 냄새를 정상적으로 채취를 할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강제로 어떻게 뭐 이렇게 기절을 시킨 다음에 이 채취를 한다거나 하면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게 채취가 그래서 정말 쥐두새도 모르게 죽인 다음에 이 채취를 오일로 만듭니다. 마지막에 그 로르라고 하는 여인을 죽이기 위해서 좀 무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이제 알리바이가 들통이 나고 붙잡혀가지고 살인죄로 이제 사형을 처해지게 되는데, 그때 사람들이 이제 동그란 원형의 그 영화에 보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사형장에 들어섰는데 보통 죄수는 아주 허름한 복장에 거의 끌려 나오다시피 이게 질질 끌려 나오는데 마차를 타고 그르누이가 등장을 합니다. 사람들이 황홀감에 빠져가지고 광장에 모여있는 사람들끼리 막 사랑을 나누고 막 행복감에 젖어 있는 상태가 돼요. 바로 그 그르누이가 만든 그 궁극의 향수 딱 한 방울 때문에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황홀경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런 궁극의 향수를 손에 넣은 그르누이의 기분은 과연 어땠을까? 여기서는 약간 좀 의아해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그르누이는 굉장히 절망감에 빠집니다. 이 향수 한 병이면은 이 모든 세상을 다 지배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고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완전 신이 돼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은 게임을 끝판까지 다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르누이는 더 이상 삶의 미련을 느끼지 않고 자살을 선택하게 됩니다. 요 내용을 영화에서는 매우 충실하게 잘 따르고 있어요. 이 책에만 있는 내용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그라스를 찾아가는 동안에 중간에 바로 가는 게 아니라 7년 동안 산속에 동굴로 들어가요. 그 동굴에 들어가서 7년 동안 동면합니다. 자기 내면 세계에 완전히 그냥 빠져버린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냐면은 그동안 그르누이가 경험했던 모든 세상의 냄새를 가지고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냄새의 기억으로 그르누이의 내면 세계는 이미 세계가 완성이 돼 있던 거예요. 그 세계 안에서 7년 동안 살다가 갑자기 어떤 절망감을 맛보고 동굴에서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라스로 다시 향하게 됩니다. 이게 영화에서는 나오지 않는 부분이에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뭐가 떠올랐냐면은 그 니체의 짜르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보면은 그 짜르투스트라가 그 동굴에서 막 이렇게 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막 독수리도 나오고 실제로 이 소설에서 그 독수리를 만나는 장면도 나와요. 저는 이게 우연히 그렇게 넣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니체의 그 이야기 짜르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그 깨달음을 얻었던 그 동굴의 일화, 그리고 동굴에 나와서 나누는 그런 시간들까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분명히 연관성이 내용에서 이렇게 딱 이게 딱 퍼즐 맞추듯이 딱 맞아 떨어지지 않지만은 정말 큰 아주 허름한 틀은 그 짜르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좀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생각할 게 많다. 영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매력이 담긴 그런 책이다. 정말 오래된 저 비법서 같은 스멜을 풍기는, 냄새가 날 것 같은, 하지만 제목은 향수라는 거. 종이 삭은 냄새가 나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여운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르누이는 자기 기준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었고 모든 것을 다 안 신이 돼버렸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아무하고도 공유할 수 없는 거죠. 사람들한테 내가 만든 궁극의 향수로 황홀감을 줄 수는 있지만은, 물론 그 향수로 그르누이도 맡았을 때 황홀감을 느끼긴 하지만은 그 다른 사람들만큼 이렇게 황홀해 하진 않거든요. 거기에서 오는 어떤 괴리감, 어떤 외로움 같은 것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뭔지는 정확하게 안 나오죠. 문학작품이기 때문에 어떤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좀 생각이 다를 것 같네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영화만 보신 분들도 좋고, 혹시 기회가 되시면은 요 책을 읽어보시는 것도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그르누이라는 주인공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